서울에는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을 둘러싸았던 성곽이 남아있다. 일부는 옛 모습 그대로 남은 것이고 일부는 파괴됐던 것을 70년대부터 복원한 것이다. 한양 도성이 처음 축조된 것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직후 1396년이다. 한양은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쪽에 다시 북한산을 비롯한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안쪽 내 사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높은 구간은 10m가 넘고 낮은 구간은 5m 남짓이다. 한양 도성에는 큰 문을 4군데, 작은 문을 4군데에서 모두 8곳의 성문을 냈다. 인왕산과 백악산 사이에는 한양 도성의 사소문 중 북문인 창의문이 있다. 창의문은 올바른 의를 드러내는 문이라는 의미로 조선 초 개국 공신 정도전이 지었다고 한다. 창의문은 북문이면서도 정북방이 아니라 서북 쪽에 있는데 의자는 전통적으로 서쪽을 가리켰기 때문에 창의문 이름 뜻을 서쪽을 밝게 하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자아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아문은 자앗골의 문이란 뜻이다. 자앗골 지명은 한양천도 이후에 창의문 일대의 풍광이 마치 개성의 명승 자아동과 비슷하여 자앗골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창의 문은 열려있을 때보다 닫혀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풍수지리상 경복궁의 지맥을 방해한다고 해서 조선 초기부터 문을 닫아 걸었고 군사가 이동하거나 나라딜에 필요할 때만 잠깐씩 개방을 했다. 창의문은 1396년 태조 이성계의 지시하에 축조된 관문이다. 이후 태종 당시 풍수지리 학자들이 왕조에게 불리함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의 출입이 폐쇄되었다가 중종 때에 들어서 재개방되었다. 임진왜란으로 물류가 소실되었고 광해군 말기 인조반정 때 반정군들이 통과했던 관문으로 이를 통해 반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린 물루는 영조 때인 1741년 다시 지었고 그 성문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산속에 있었던 영향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순환을 어렵게 면했고 1958년 보수공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온전하게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1 사태 때는 김신조 일당이 이곳에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그때 공비의 총격에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과 정종수 경사의 순직비가 근처에 세워져 있다. 성벽은 제법 가파른 비탈을 따라 백악산 정상으로 이어진다.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이 이 백악산 아래에 있다. 백악산 중턱의 숙정문은 1396년 태조 5년 9월에 도성 사대문과 사소문을 준공할 때 함께 세운 문이다. 원래는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의 숙청문이라고 했으나 이후 중종 때 청교를 고유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정의자로 바꾸어 숙정문이 되었다. 1523년 중종 18년 처음으로 숙정문이라는 표기가 쓰인 후 혼용되다가 숙정문으로 굳은 듯하다. 조선시대 내내 숙정문은 거의 닫혀 있었다. 도성을 쌓으면서 형식을 갖춰 북문을 냈지만 지형이 험해 이용하기 불편했고 무엇보다 경복궁의 지맥을 손상시킨다는 풍수지리상의 이유가 컸다. 이는 풍수지리적으로 북쪽이 음을 의미하기도 해 기피 대상이었던 것이 이유이다. 북쪽 문을 열어두면 여자들의 음기가 세진다는 이유로 풍수지리에서는 북쪽의 문을 놓지 않거나 놓더라도 일부러 왜소하고 좁게 지어놓고 닫아두는 경우가 많았다. 숙정문이 산속에 지어진 이유는 이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복궁 신무문도 숙정문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어졌다. 즉 음기를 쫓기 위해 숙정문은 무늬만 북쪽의 대문 형태로 취해놓고 닫아둔 다음 실질적인 입구의 역할은 다른 문들이 대신한 것이었다. 이렇게 깊이 되는 문이다 보니 북대문이라는 별칭도 당연히 붙지 않았다. 사실 북대문 자체가 최근에 와서야 붙은 별칭이다. 태조실록 1396년 9월 24일조를 보면 각 성문에 정식 명칭을 붙이면서
동대문, 남대문 등의 속칭을 일일이 붙여주는데 숙정문은 이때 아무 별칭도 안 붙은 쪽이었다. 도성에서 북부 지방으로 갈 때는 내내 닫혀있던 숙정문 대신에 동서문인 해화문을 이용했다. 해화문은 1396년 태조 5년에 창건했고 한성에서 강원도, 함경도 지역을 오가는 문으로 기능했다. 태종 때 풍수적 문제로 북문 숙정문을 폐쇄한 후로는 사실상 북대문 역할을 했다. 원래 이름은 홍화문이었는데 창경궁 정문 이름도 홍화문이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해화문으로 고쳐 부르게 된다. 임진왜란 때 물루가 소실돼 영조 때인 1744년에 다시 세웠는데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관리 보수가 어렵다며 일제가 물루를 헐어버렸다. 석축과 홍해는 남겨두었는데 1935년에 남은 돌들마저 무너져 인근 초가집을 덮치면서 일가족 5명이 매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년 뒤인 1938년에 일제는 동소물로를 뚫고 전찻길을 만들면서 남은 석축과 홍해마저 철거하여 구해화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차 중점을 해화문 밖 도남동으로 연장하면서 선로를 깔기 위해 땅의 높이를 대폭 낮췄고 해화문도 철거해버린 것이다. 현재 해화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복원공사를 통해 복원한 것이다. 원래 해화문이 있었던 곳과는 약간 10m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이에 해당 지역의 지형이 딴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939년 일제가 해화문을 철거함과 동시에 언덕이었던 해당 도로를 전차 통행을 위해 토목공사로 평탄화하였기 때문에 해화문이 있던 원래 터는 해화문이 있을 때보다 7m 정도 낮아진 것이다. 해화문을 지난 성벽은 낙산을 지나 동대문으로 이어진다. 조선 서울 한양도성의 동쪽 문, 일명 동대문이다. 숭례문과 함께 한양도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죠. 조선 태조 5년 1396년에 처음 지었으며 이후 단종 1년 1453년과 고종 6년 1869년에 고쳐지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누각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타포식 중층 우진각 지붕으로 조선 초기의 양식인 숭례문과 다르게 흥인지문의 누각은 조선 후기의 양식입니다. 한양의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은 4대문 중 유일하게 웅성을 두르고 있다. 이유인즉 흥인지문이 경복궁에서 볼 때 좌청룡으로 동쪽에 있는데 경복궁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주산 현무봉인 북악산과 우백호인 인왕산 그리고 안산인 남산이 높고 큰 것에 비하여 좌청룡인 낙산은 낮고 약하기 때문에 한양은 동쪽이 약해 동쪽 방향에 있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다고 봤다. 이 약한 길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풍수적 목적에 의해 웅성을 쌓은 것이라고 한다. 특이하게 이름이 4글자인데 처음에는 흥인문이라고 했다가 고종 때 풍수지리상 한양의 동쪽 다른 산면에 비해 지기가 약하다고 해서 기운을 돋우기 위해 지자를 넣어 4글자로 만들었다. 1899년 전차가 개통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가 동대문 바로 안쪽에 건설됐다. 초기에는 전차가 동대문의 옹성 안쪽을 통해 산문을 통과했지만 남대문과 마찬가지로 성문 양쪽의 성벽을 헐어내고 선로를 옮겼다. 그나마 성문은 헐리지 않고 남았는데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카토 기요마사가 입성한 장소인 동대문과 남대문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주장을 경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하며 철거에 극렬 반대하면서 동대문과 남대문은 마치 일본의 전승기념물처럼 남게 됐다. 이에 일본 문화재 당국에서 숭례문은 조선 보물 1호 흥인지문은 조선 보물 2호로 지정한다. 남대문이 국보인데 동대문이 보물인 것은 광복 이후 1962년 우리 정부에서 문화재 보호 체계를 만들고 국보와 보물을 지정할 때 일본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그대로 따랐기 때문은 아니고 남대문이 동대문보다 역사적으로 나아 미술적으로 더 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다.
동대문에서 광희문으로 가다 보면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 도성 안 여기저기서 시작된 물줄기들은 청계천으로 합류한 뒤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 오간수문은 한양도성 성곽의 일부로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성벽에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든 5칸짜리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이다. 처음에는 수문이 3개였으나 1421년 세종 3년의 장마로 개천이 범람하자 1년 뒤에 추가로 2개를 더 만들어 5개가 되었다. 도성의 경계를 나타내는 방어 구조물이지만 물이 나가는 문이다 보니 다른 문이나 성벽처럼 막혀있지 않았다. 그래서 홍해마다 쇠창살을 두어 외부인이 멋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다만 하천의 범람 시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쇠창살마다 작은 철제줄을 연결시켜 상황에 맞춰 언제든 열고 닫을 수 있게 했다. 오간수문에 쇠창살을 두는 등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죄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던 듯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명종 때 유명했던 도적 임꺽정과 그 무리들이 전옥서를 부수고 도망갈 때도 오간수문을 이용했다고 한다. 1907년 일제가 청계천 물줄기가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오간수문을 헐었고 1년 뒤에는 근처의 성벽마저 철거했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로 새 다리를 짓고 이름을 오간수교라 하고 전차선로도 놓았다. 1926년 6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 행렬이 오간수교를 지나면서 약 4.5m이던 다리의 폭을 약 8.2m로 확장했다. 오간수교는 60년대 청계천이 복개될 때 사라졌다가 2000년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다시 만들었고 다리 근처의 옛 오간수문 모양을 재현해 놓았다. 오간수문 남쪽에는 2칸짜리 수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양의 물길 중 유일하게 도성 밖에서 청계천을 만나는 남수문 동천에 만든 수문이다. 이간 수문은 경성운동장을 지을 때 묻혔다가 2008년 운동장을 철거하고 DDP를 지을 때 그 터가 발견되어 복원해 놓았다. 이상으로 창의문을 시작으로 숙정문, 태화문, 흥인지문 그리고 오간수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